네, 이어서 보험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는 대전 엑스포 다리 쪽이에요. 제가 20대 때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 취미로 등산, 자전거, 액티비티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잠깐 멈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어릴 때 자전거 부모님께서 사주셨죠. 30년 전 1990년대인데 이때 자전거 값이 보통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럼 부모님의 급여 얼마 정도였을까요? 약 30만 원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전거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전거 사주실 때 같이 꼭 자물쇠를 사주셨죠. 보험이란 건 결국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을 안 좋아하는 이유 다음 표로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연령별 생애 의료비 지출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나이대별로 얼마나 병원비를 쓰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청년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약 10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연으로 따지면은 1년에 한 50만 원, 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우리 20대, 30대 건강하죠? 병원 잘 안 가시죠?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보험이 지금 필요한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40대 이후의 삶을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 40대부터 이제 65세 이 고령의 나이까지 갔을 경우 무병장수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놀랍죠? 무병장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암, 뇌졸중, 급성신경염증 이런 중대 질병을 제외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는 잔병 치레만 있었을 경우에 대한 병원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대 질병, 암, 뇌, 심에 걸리게 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당장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10년 뒤, 20년 뒤 내 노후에 내가 다닐 병원에 대한 그런 의료비를 보장받고자 하는 게 보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선투자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 중 하나가 우리가 질병으로 아플까 안 아플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표는 2023년도 통계 자료인데요. 사망 원인입니다. 나이대별로 사망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게 교통사고, 이런 대형 사고 같은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원인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은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가장 높은 사망 원인 5가지는 바로 질병입니다. 30% 이상이 다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가족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질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지웅 씨를 혹시 아시나요? 허지웅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방송에서 잘 안 나왔었죠. 그게 바로 암투병을 하느라 못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었죠. 하면서 했던 말들이 자신은 보험이란 게 없었다. 그 흔한 실비조차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암치료를 다 받고 나서 가게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약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로 거의 한 8억 정도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재산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가게가 기울었다는 표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이 보험료 낼 바에는 차라리 매달 10만 원, 20만 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돈을 불린 다음에 내가 아프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병원비 이걸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중 씨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도 건강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모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비로 이렇게 확 쓴 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8억 쓸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들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20대, 30대 많이들 결혼하고 또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갖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태아보험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태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오히려 대묻습니다. 태아보험은 아이를 위한 거야, 너네를 위한 거야?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100% 당연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은 과연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태아보험, 즉 아이가 아팠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 아이가 아팠을 때 우리 가게가 기우나요? 아니죠. 가장인 아버지와 비교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아파서 일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 수입이 끊기게 되고 이 가게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이가 아팠을 때와 아빠, 가장이 아팠을 때의 그 위험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가장이 아팠을 경우는 이거를 대신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 태아보험 준비할 때 아이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이 보장보다도 먼저 부모님의 보장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제가 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4대 보험에 대해서 배웠어요.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말 그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완해야겠죠. 이 보완하는 요소들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뭐 우리가 입원, 수술, 질병에 대한 진단비 이런 것들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상금을 모아서 퇴사를 했을 경우 아니면 이직 준비할 때 그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사망보장이나 뭐 상해보험, 장애보험, 간병보험 이런 걸로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표는 우리가 감기부터 암, 뇌, 심, 후유장애, 치매, 사망까지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나나요? 아니죠. 지금 감기 걸려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봐야 뭐 10,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반면에 암내심 같은 중대 질병이라던가 또는 치료제도 없는 치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하게 될 경우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감기를 보장해주는 TB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암내심 이런 중대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게 더 맞는 것인가? 당연히 이성적으로 보면은 뭐 사망부터 해가지고 이런 중대질병,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에 대한 비교를 해볼게요. 종신보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보장, 뭐 입원 수술, 질병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도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보험 아니에요 라는 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건강보장도 내가 평생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믿기 어렵겠지만 120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0세 만기라고 하면은 80세 이후에 보장이 없어지는 건데, 그 남은 약 40년 동안의 기간을 보험 없이 지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 보험 준비할 때는 최소한 100세 이상의 보장 기간 또는 종신보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갱신과 비갱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 갱신보험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갱신보험은 실비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요. 내가 보험료를 못 내는 순간 보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살 때까지 보험료 계속 낼 것이냐? 아니죠. 차라리 우리가 경제소득이 있는 구간, 우리가 최대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 보장을 받게 하는 이런 비갱신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보장 내용 중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많이들 추천드리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집안의 경우는 꼭 이 특약을 넣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보험료가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혹시나 우리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비싼 고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런 보장들로 준비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원과 수술 이런 보장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 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또는 사망 보장, 간병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검은색이 수익 곡선이고 파란색이 지출 곡선입니다. 보시면은 사회 진출했을 때 우리 사회 초년기 때부터 해서 우리 수입이 지출보다 더 높아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시점이 되면은 이 수익 곡선이 다시 지출 곡선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약 20년 정도의 기간을 저축의 골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드타임 동안 최대한 많은 자금을 모아놔야만 우리 노후에 이 자금을 토대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70대 이후의 삶인데요. 보시면은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본업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지출 또한 줄지 않습니다. 지출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 갖고 있던 재산들은 점점 더 소진해 나갈 것이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재산은 점점 깎여 나간다. 즉 내가 나중에 노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생활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발생하는 이 사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발생하는 현금이 부족한, 돈이 없는 이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